투자자 관점에서 펩트론을 보고 계시는군요. 마침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의 협력이라는 아주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건 이게 그냥 좋은 소식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 연구 시작했구나.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그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협력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러니까 펩트론의 기업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함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마치 한 분의 투자자를 위한 비밀 컨설팅 보고서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거 좋네요. 표면적인 뉴스 넘어 그 행간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이 투자는 과연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도요. 펩트론 공시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닐리의 내분 전략이 담긴 시장 분석 리포트, 그리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오토인젝터 시장 데이터까지 다각도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준비하셨네요. 단순히 호재다 이렇게 넘어가는 대신 이 협력이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는 그래서 둘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펩트론과 일라이릴리, 이 협력의 실체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핵심은 펩트론이 가진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평가하는 일종의 기술성 평가 계약이에요. 기술성 평가요? 네, 일라이릴리가 가진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펩트론 기술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약효가 정말 훨씬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약물 전달 기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 대포가 그중에서도 특별히 릴리 같은 거물의 눈에 띌 만한 차별점이 뭘까요? 그냥 좋은 기술 중 하나가 아니라 혹시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 가까운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스마트 대포는요, 간단히 말하면 PLGA라는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고분자로 약물을 감싸서 아주 작은 미립궁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미립고요? 작은 알갱이 같은? 네, 맞아요. 주사하면 이 작은 알갱이들이 몸속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한 달 이상 약물을 꾸준히 방출하는 거죠. 지금 대세인 주 1회 주사를 월 1회로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열쇠인 셈입니다. 월 1회 투여라. 확실히 편의성 면에서는 엄청난 도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 미립구를 균일한 크기로 약물의 효능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량 생산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드는 것 자체보다 그걸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게 기술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영역이라 여기서 기술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릴리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안정적인 대량 생산의 가능성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오토인젝터 공동 연구라는 소식이 추가로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어떤 부분이시죠? 약물 기술 자체랑 주사기 만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건 주사기 회사랑 협력할 문제 아닌가요? 왜 이게 펩트론과 릴리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신호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요? 네. 오토인젝터는 환자가 집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주사해주는 자동 주사기기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두 회사의 논의가 이 기술 쓸만한가? 라는 연구실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포장해서 팔 것인가? 라는 이제 공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릴리가 우리 기술을 좋아하네 이 수준이 아니라 릴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완제품을 어떻게 대량 생산하고 환자들이 어떻게 쓰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펩트론이 오송 신공장에 오토인젝터 설비를 구축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요. 양사가 최종 제품의 설계도와 대량 생산 계획까지 함께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단순한 기술 평가 파트너가 아니라 상업화 파트너로의 격상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일라이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왜 굳이 한국의 펩트론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말 그대로 골드러시입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두 거인이 시장을 양분하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이 전쟁의 승패를 갈 규칙이 복약 순응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복약 수능도요. 얼마나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건가요? 네, 비만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함이 생명이잖아요. 매일 먹는 약보다 주 1회 주사가 편하고 주 1회보다는 월 1회가 훨씬 편하겠죠? 월 1회 나아가 분기 1회 주사제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성이 곧 시장 점유율인 시대가 온 거죠. 결국 더 편리한 제품을 내놓는 쪽이 승리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릴리의 공식적인 전략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요. 아, 그래요? 네, 릴리 홈페이지의 파트너십 섹션에 가보면 우리는 이런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목록에 새로운 펩타이드 전달 기술, 예를 들면 경구 또는 지속 방출 제형이라고 명확히 써놨어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일종의 핀셋 기술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릴리가 이런 기술을 찾는다는 건 이해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펩트론 하나만은 아닐 텐데요. 실제로 릴리가 스웨덴의 카모르스라는 회사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어서 펩트론 주가가 흔들린 적도 있었고요. 네, 있었죠. 굳이 한국의 펩트론까지 접촉한 건 그만큼 펩트론의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방증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개의 낚싯대 중 하나를 던져본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릴리 같은 거대 제약사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마치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두고 삼성과 LG를 모두 최종 후보로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는 것과 비슷해요. 최고의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고 또 한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들어두는 거죠.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펩트론 측의 공시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히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치부하기엔 펩트론이 가진 강점이 뚜렷해요. 어떤 강점이죠? 펩트론 칠에 따르면 카무루스와 평가 중인 약물과 펩트론과 평가 중인 약물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펩트론의 미립구 기술이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카무루스의 지질 기반 기술보다 환자 편의성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최종 제형이 분말 형태라 더 작은 직경의 주사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실제 시장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맞춰보니 그림이 꽤 선명해지네요. 릴리의 절박함, 펩트론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오토인젝터라는 구체적인 힌트까지. 그럼 이걸 다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장 뛰어들어야 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지켜봐야 할 안개 속 상황일까요? 자, 이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 및 재원 파트로 들어가는군요. 우선 잠재적 가치, 긍정적인 요인부터 짚어보죠. 네, 첫째, 기술의 검증과 상업화 가능성의 급상승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함께 연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펩트론의 기술력을 공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오토인젝터 논의는 단순 기술 평가를 넘어 상용화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뜻이라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설령 최종 계약이 안 되더라도 릴리가 이 정도로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레퍼런스 자체가 다른 빅파마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둘째는 거대한 목표 시장이죠. 이 기술이 적용될 대상은 연간 수십조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릴리의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수십조. 네. 만약 기술 이전 LO 계약이 성공한다면 그 계약금과 로열티의 규모는 현재 펩트론의 시가총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성공했을 때 보상이 엄청나다는 거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모든 것이 아직 기술성 평가 단계라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내년 2월로 예정된 평가 기간이 끝나면 릴리는 카모루스를 선택할 수도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찾거나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리스크는 현재 주가가 이미 기술 이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선반영. 네, 따라서 평가 기간이 연장되거나 만에 하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지금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의 본질은 바로 이 기대감과 불확실성 사이의 격차입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써내려간 이 컨설팅 보고서에 최종 요약을 해주시죠. 네, 펩트론과 일라일릴리의 협력은 세 가지 거대한 트렌드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 성장. 둘째,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셋째,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오토인젝터의 부상이죠. 투자자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바이오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네요. 추상적인 기술적 가능성이 구체적인 상업적 현실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토인젝터라는 키워드는 그 전환이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어떤 변곡점을 거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주시죠.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주 1회 주사를 월 1회로 바꾸는 데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대포 같은 플랫폼 기술의 최종 목표, 즉 엔드게임은 3개월, 나아가 6개월 제형이거든요. 아, 스퀘어 시장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이 기술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